안녕하세요. 2023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19번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변호사 시험 이제 형법 파트 한 21번까지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형법 문제로.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이제 형법, 형소법 이렇게 두 가지가 객관식으로 같이 나오는데 이 형법 파트가 조금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소법 파트도 형법하고 많이 조화롭게 이렇게 종합형 사례로 출제가 많이 또 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 형법, 형소법의 어떤 공통 쟁점 또 사례에서 같이 형법, 형소법이 쟁점으로 묶여 있는 그런 문제들은 두 법을 넘나들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사법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과목 체계를 편성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겠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여러분들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암기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해서 쟁점을 뽑아내고 그 쟁점에 해당되는 판례, 판례의 결론, 이렇게 어떤 사고의 흐름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그 공부라는 거는 왕도가 없어요. 항상 꾸준하게, 그리고 내가 틀린 부분이 계속 틀려요. 문제는 내가 틀렸던 부분, 내가 취약한 부분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내가 약한 부분을 자꾸 피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약한 부분을 자꾸 뒤로 미루고, 아유 보기 싫어, 힘들어, 자꾸 뒤로 빼면 그 부분이 계속 시험에 나와요. 얼마나 얄궂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처럼 얄궂은 게 세상에 없거든요. 저도 시험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항상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조금 이렇게 피하고 싶고 대충 뭉개고 싶은 부분, 그런 데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당락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말 완전히 내가 그 문제를 섭렵할 수 있는, 내가 약한 부분이 없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떳떳하게 싸울 수 있다 라는 어떤 신념과 확신이 생겼을 때 합격은 여러분 앞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특히 기출문제에서 내가 풀다 틀린 것들은 왕별표 쳐놓으세요. 왕별표 형광펜으로. 그래서 절대로 반복을 하고 들어가세요. 절대 반복하고 들어가세요.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순환 출제라고 그랬죠? 경찰 승진에서 출제된 게 해경 간부에서 출제되고, 해경 간부에서 출제된 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고,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게 경찰 간부에서 출제되고,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공무원 시장이 요즘 좀 많이 죽었다고 하고, 또 경찰, 뭐 경찰도 공무원의 일종이니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다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같은 거 좀 하세요? 주가가 오를 때가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오르면 또 쭉 빠지기도 하고,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분명히 지금은 어떤 부분들이 메리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수험가의 인기를 많이 잃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만약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와 혜택이 더 증가한다면 아마 또 많은 인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또 하늘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거는. 단정하지 마세요. 단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합격하고 고민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 사법고시로 공부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 뭐 이제 로스쿨이 생긴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냥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단 나 붙고 보자. 붙기 전까지 내가 무슨 뭘 논할 자격이 있겠냐. 붙고 나서 고민하자 라고 해서 시험을 붙었어요. 근데 꼭 그 전부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뭐 로스쿨이 생기면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고 그럼 나는 월급이 줄어들고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친구들은 결국은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무섭게도. 그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절대 집중하세요. 주변 잡음 다 꺼버리세요. 그냥 양옆을 가린 말처럼 앞을 향해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폭넓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불합격자한테는 잘 그런 기회가 잘 안 와요. 세상이 냉정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냉정한 세상에서는 내가 반드시 그 냉정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쓸데없는 또 잔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들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저도 오랜 기간 수업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역시나 형법과 형소법이 서로 쫙 섞여 있는 그런 문제, 종합 문제. 근데 답은 되게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김이 빠져요. 김 빠지고 좀 화나는 문제예요, 되게. 저도 이거 틀렸어요. 좀 창피한 일인데 뭐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라고 다 맞추나요? 그리고 저도 뭐 암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그죠?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이 문제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정답은 되게 황당한 데서 나와요. 정답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메모 키고 일단 사실관계 좀 한번 보면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고른 것은 묻고 있네요. 첫 번째, 갑과 을은 소위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날치기 사건이에요. 날치기. 자, 날치기 사건. 자, 날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함께 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은행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는 A를 발견했다. 갑은 하차 후 A의 뒤에서 자, 접근해가지고 A 소유의 자기압 수표 총 5매예요. 총 5매가 들어있는 손가방의 끈을 갑자기 잡아당긴 거예요. A가 딱 손에 쥐고 있는 손가방을 확 하고 낚아채려고 꽉 잡아당겼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A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A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5m가량을 끌려갔어요. 자, 그냥 순간적으로 쫙 채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치기, 절도 사건이겠죠.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죠? 얘가 인지한 거예요. 날치기를 하려는 순간에 얘가 날치기 하는 거다. 그래서 내 가방을 꽉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5m가량을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됐다면 이거 뭐죠? 이거 폭행이라고 봐야 돼요. 폭행을 통한 취거가 되는 거죠. 폭행을 통한 취거. 이건 뭐죠? 강도입니다. 강도고 갑과 을이 공모했죠. 갑과 을이 공모했으면 뭐다? 합동강도고 특수강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특수강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갑은 이를 틈타 A의 근데 이제 힘이 빠져서 손가방을 놓쳤고 갑은 이를 틈타 A의 손가방을 들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을이 운전한 차를 타고 도망갔다. 결국 갑과 을이 합동 공모해서 강도를 저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특수강도죄죠.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나왔죠. 갑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또 여기 니은 볼까요? 갑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죄는 특경가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정답 지문으로 넣어버렸어요. 너무 에임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너무하죠. 특경가법을 출제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특별법도 출제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특별법도. 특히 특경가법, 특가법, 이런 폭처법, 이런 형법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법들은 출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강도죄는 특경가법에는 강도죄에는 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 거예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디귿, 리을, 미음 지문들을 쭉 훑어본 다음에 상대적으로 디귿, 리을, 미음은 확실히 맞는데 니은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니은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대부분. 여기서 이걸 딱 짚고 틀렸다. 이거 대단한 실력자죠. 법을 거의 다 꿰뚫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제 나머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례 아니고 이제 연결되는 사례인데, 자, 갑은 결국은 이제 을이 운전한 차를 타고 도망갔는데, 그 뒤 갑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위 자기압수표 총 5매를 입금했어요. 위 자기압수표 총 5매를 계좌에 입금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자, 이거 뭐죠? 우리가 자기압수표 5매를 계좌에 입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좌에서 다시 5억을 현금으로 꺼냈을 때 이거 일단 작물이죠. 작물. 남의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작물이 내 계좌 속에 한번 푹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자기압수표가 짜자잔 하고 5억 원의 현금으로 밖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작물성이 상실된 거 아닐까요?
작물성이라는 게 없어진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자기합 수표 5매가 내 계좌로 들어갔다가 현금 5개로 뾰로롱 바뀌었다 할지라도 교환 가치 5억 원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딱 작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거. 이걸 딱 머릿속에 캐치를 해놔야 되겠죠. 판례도 딱 머릿속에 띡 하고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 인출한 후 갑과 따로 살고 있는 사촌형 병에게 위 사실관계를 모두 말해주면서 위현금 5억 원을 당분간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즉 작물을 보관해달라고 한 거고, 아까 작물성은 유지가 동일성, 작물성이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교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야, 이렇게까지 꼭 쓸 필요가 있을까? 따로 살고 있는 사촌형. 우리가 그냥 사촌형이라고 하면 되지. 따로 살고 있는 사촌형이라고 했다는 건 여기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죠. 따로 살고 있는 사촌형. 이거 뭐죠? 동거친족이 아닌 비동거친족이죠. 비동거친족인 병에게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즉 작물 보관을 한 거죠. 이 병이라는 형은. 이 병은 작물 보관죄를 저지른 거예요. 작물을 보관했다는 거. 이 사실관계를 모두 다 설명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이 5억 원, 이 작물인 거를 알면서도 보관한 사람. 이 병은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는데 따로 살고 있는 이 비동거친족인 사촌형. 이 사람한테 친족 상도례가 혹시 적용되는 거 아닌가? 우리 조문 어떻게 돼 있죠? 작물죄에서 비동거친족인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이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 안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올려야 돼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작물 보관죄는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병한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에 동의한 병은 그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A의 신고로, A가 아까 피해자죠. 수사가 개시되었고 갑을 병이 함께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자, 이 뒷부분 갑, 을 병이 함께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게 형소법 케이스예요. 여기서부터 형소법 사안이에요. 자, 갑과 을과 병. 자, 공동 피고인 맞아요. 법원에서 병합돼가지고 심리 중이잖아요. 그죠? 공동 피고인은 맞는데, 자, 갑과 을은 공범 맞아요. 아까 합동범, 특수강도. 근데 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은 뭐죠? 작물 보관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갑과 을은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이고,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별개 범죄죠. 별개 범죄인데, 이 별개 범죄인 갑과 을과 병이 함께 기소된 거예요. 즉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과, 갑을은 같은 공범이지만 갑을과 병의 관계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제일 중요한 쟁점은 뭐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별도로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 능력이 부인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별도로 세워서 신문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해야 반대 신문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이 갑과 을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래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야만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형소법 사안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쟁점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자, 병에게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친족 상도례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자, 이것도 잠깐 켜볼게요. 자, 작물 보관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병에게는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틀렸고, 아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만약 병에게 작물 보관죄가 성립한다면 병에 대한 작물 보관죄에 대해서는 갑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를 이루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된다. 틀렸죠. 자, 작물 보관죄 아까 작물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하고, 자, 친족 상도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면제는 안 되는 거죠. 니은, 디귿, 리을이 쭉 다 틀렸네요.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볼 때 니은을. 미음번.
갑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하여 자백 취지의 을에 대한 사경 작성의 피신 조서. 자, 아까 요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자, 갑의 손가락 탈취 범행 유죄 입증과 관련해서 자백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죠. 을은 공범이죠. 공범이고 공동 피고인. 요거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 대해서 갑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 자,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틀린 거예요. 자, 내용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를 쓸 수 없어요. 공범이 공동 피고인의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도 그 공범이 다른 공범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다음 비읍. 아까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갑의 손가방 탈취 범행의 유죄 입증과 관련해서 갑과 병은 서로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그래서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선서 없이 한 가병의 법정 진술은 갑이 증거 동의하면 증거를 쓸 수 있지만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쭉 정답을 보면 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네요. 4개 틀린 거 다 고르면 자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 리을도 틀렸고 미음도 틀렸고 비읍은 맞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고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상대적으로도 좀 고르기가 어렵네요. 제가 아까 초반에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소거해서 풀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디귿, 리을, 미음 여기까지는 확실히 맞추더라도 이 니은이 틀렸다는 거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거의 맞춘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근데 이거 맞췄으면 뭐 다른 부분 문제들도 거의 다 맞췄겠죠. 이 정도 맞출 정도 실력이면. 이 문제는 변호사실 형법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전체적인 쟁점들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특경법학 3조에는 강도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작물의 동일성이 유지돼서 작물 보관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친족상도에는 비동거 친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그 공범자의 피신조서를 타 공범자가 부인했을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를 한 다음에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고 그래야만 그 법정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쭉 쟁점들을 쫙 뽑아서 나오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제가 조금 그 설명이 약간 중간중간에 조금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완벽하게 잘 못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요 내용들 하나하나 판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런 통합사량 문제를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형사소송법 부분은 나중에 소송법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